하지만 제가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운이 좋게도 그 헨케니 골프스쿨에서 그 티칭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같은 시기에 겹치게 타이거 우즈라는 그 선수가 우리 헨케니한테 스윙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그러니까는 타이거 우즈의 그 우승 확률이 그때 당시에 33.4%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스윙을 제가 운 좋게 배울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배우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백그라운드는 그렇고요. 이거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들고 나왔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퍼펙트한 스윙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 다들 티칭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모두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기준을 따라서 뭐 어떤 정확하게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스윙이고 완벽한 스윙이다라고 생각해서 가르치실 텐데, 그럼 그것 이외에 퍼펙트한 스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퍼펙트한 스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졌냐면 우리들의 몸의 구조에 맞춰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나에 맞춰져 있어서. 요즘 우리 뭐 윙스팬이라든지 뭐 키에고 해가지고 뭐 원플레인 스윙, 투플레인 스윙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접근법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공을 쳐도 공 똑바로 나가. 그러면은 골프 레슨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골프 레슨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스윙을 배워야 되는 거고, 스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같은 직업들이 필요하고 한 거죠. 그럼 우리들 나름대로 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다 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췄었냐면 공에 맞춰져 있었어요. 공이 날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똑바로 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공이랑 직접적인 컨택을 맺고 있는 클럽의 헤드의 모양하고 클럽의 샤프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뭐 클럽의 헤드를 움직이고 클럽의 샤프트를 움직이는 거는 사람의 손이고 팔이고 어깨고 몸이지만 그것들이 2차적인 문제들이고 1차적인 문제는 클럽의 헤드와 클럽의 샤프트가 어떤 경로를 움직이고 어떤 모양을 임팩트해서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접근법이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은 나인볼 플라이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요. 디플레인 같은 게 되게 핫해가지고 디플레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러시죠. 근데 예전에는 나인볼 플라이가 우리의 쥐였었어요. 그게 뭐냐면 임팩에서 뭐 되게 나인볼 플라이 아시죠? 공이 비행하는 9가지 법칙. 그게 뭐냐면 임팩에서 클럽의 페이스가 3가지 경우색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스퀘어하고 오픈되고 클럽에 닫혀 있고, 또 하나는 클럽의 샤프트의 진입 각도가 인투 아웃이 될 수가 있고, 아웃 인이 될 수 있고, 인투 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합의 경우의 수가 9가지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인 버플라이 로였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임팩에서 클럽의 페이스의 모양보다는 클럽의 샤프트의 진입 경로가 공이 첫 번째 출발하는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게 나인 버플라이 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임팩할 때 2가지의 힘이 공에 전달이 되는데, 하나는 이 클럽 헤드가 갖고 있는 그 무게 있죠. 무게가 위치가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운동의 에너지가 이 임팩할 때 공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힘이고, 두 번째 힘은 무엇이었냐면 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스핀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판명이 됐지만 예전에는 사이드 스핀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은 스핀이 오른쪽으로 돌고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 스핀이 왼쪽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팩 할 때는 클럽 헤드의 무게 중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힘이 크기 때문에 공이 클럽의 샤프트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날아가지만, 공이 가장 높은 지점을 찍은 다음에는 여기서의 힘은 약해지고 스핀의 힘이 그때부터는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공이 정점을 찍은 다음부터는 클럽에 열려 있으면은 스핀이 오른쪽 날아가고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으면은 클럽의 페이스가 닫혀 있기 때문에 스핀이 왼쪽으로 먹어가지고 공이 왼쪽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나인볼 플라이 로의 핵심이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어도 공이 오른쪽 날아가지 않고 왼쪽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디플레인이라는 건데 굉장히 복잡한 이론인데 그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는 하여간 그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공이 날아가는 거는 클럽의 페이스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클럽의 샤프트가 어떤 경로를 가느냐 그 두 가지 조합의 결과물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클럽의 샤프트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뭐 하나를 가져왔는데 굉장히 좋은 자 이분이 소리도 나면 좋을 텐데 한번 소리를 틀어볼까요? 이분이 한 번만 더 보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신 다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사웃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공이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윙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스윙을 가르치든지 굉장히 존중합니다. 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간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 클럽의 샤프트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럽의 샤프트 움직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포커스 맞추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클럽의 페이스랑 클럽의 샤프트 움직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뒤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타겟 라인이에요. 제가 공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클럽의 페이스는 임팩에서 정확하게 스퀘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럽의 샤프트가 이 타겟 라인에 대해서 평행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 떨어지면 내 몸의 바디 타입이랑 뭐 키랑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공 똑바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가 진리라면 우리들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줘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클럽의 샤프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에 맞춰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왜 안정적으로 보이냐면요. 일단 이 클럽의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진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걸 잡아주고 있는 축 있죠. 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축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스윙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축이 흔들리지 않은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좀 이따 이제 몸의 움직임과 뭐 다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디벨롭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정확한 스윙의 궤도를 뒤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올라가는 궤도와 내려가는 궤도가 똑같죠. 제가 이번에는 타겟 라인 이쪽이에요. 제가 공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향으로 치려고 하면 클러브 샤프트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보상 동작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클러브 샤프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려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보상 적용을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똑바로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그럼 아무런 보상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대자연에는 어떤 물리법칙이 있냐면 관성이라는 물리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가 있잖아요. 그런 물체는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방향성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의 샤프트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어떤 기준에서든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 아무런 보상 적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이크어웨이와 백스윙이 한 골프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골프 스윙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약간 좀 기울기를 가진 타원형 궤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스윙의 그런 궤도를 말을 할 때 이런 식의 스윙의 궤도가 완벽한 건데 이걸 골프 스윙으로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변환을 시키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기준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완벽하게 생각한 이런 스윙의 궤도의 기준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 지면과의 90도의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면과 이렇게 평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클럽 평행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클럽의 샤프트 움직임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똑같은 원리로 이런 움직임을 골프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선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셋업을 했었을 때 이 클럽의 샤프트가 지면과 그리는 이 각도를 우리가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이 이 클럽의 샤프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자, 아까는 이렇게 했었을 때는 평행하게 뭉뚱그려서 평행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발전시킨 스윙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자, 요게 테이크어웨이하고 백스윙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백스윙하고 테이크어웨이하고 구분이 되는 선은 어느 선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디까지를 테이크어웨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부터 백스윙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것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테이크어웨이 기준은 어디까지냐면 스타트업을 했었을 때 손의 위치 있죠. 손의 위치까지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클럽 헤드가 손보다 높아지면 그때부터 백스윙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백스윙이 시작인 거고 여기가 백스윙이 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운스윙이라고 그러고 이때부터 다운스윙에서 공까지 가는 걸 우리 임팩트까지 가는 걸 우리가 딜리버리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서 올라갈 때는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는 그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클럽 헤드가 정확하게 그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스윙이 시작할 때면은 클럽 헤드가 손보다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클럽 샤프트가 정확하게 평행하게 하면서 올라갔었어야 되는 다시 내려가는 것과 똑같아야 되니까 다시 반대로 내려오는 거죠. 똑같은 라인을 타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힙이 빠지면서 손에 릴리스가 되고 로테이션 되면서 임팩트 자세로 가는데 임팩트 자세에서도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과 라인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돼요. 그러면서 인투 아웃의 스윙이 나와야 되니까는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보다는 클럽 샤프트가 살짝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식의 스윙이 나왔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골프 스윙을 가르쳐 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여기서 많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 프라임 타임의 타이거 우즈의 스윙이니까 그러면은 부치함을 혹시 타이거 옛날 스윙들 다 알고 계시죠? 다들 젊으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타이거도 너무 오래된 주제 들고 나온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타이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2002년도에 그 부치하먼이라는 사람이랑 결별을 하고 갑자기 행케니로 왔어요. 깜짝 놀랐죠. 세계가 그런 식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치하먼의 스윙하고 타이거 우즈 스윙하고 전문가들이 갖다 놓고 보더라도 몰라요. 뭐 이게 이 사람이 2000년도 타이거 우즈 스윙인지 아니면 이게 2008년도 타이거 우즈 스윙인지 전문가들이 갖다 놨더니 잘 뭔지 몰라요.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타이거 우즈 2000년도의 스윙이에요. 되게 이뻐 보이죠? 굉장히 좋은 스윙입니다. 이건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죠? 되게 좋은 스윙이에요. 여러 가지 뭐 각도도 많이 해놓고 여러 가지 많이 Where 했습니다. the arms are hanging straight under him and the trail arm having a slight bend to it, with us seeing a touch of the lead arm. When Tiger takes this club away, he moves it beautifully up the plane and the club face stays outside of the hands, where most amateurs get this club way stuck under this plane. Then moving up, you can see that he works his hands straight through the right bicep. And going to the top of the backswing, this is where it is absolutely perfect. His left arm matches his shoulder plane, his hands are right above his heels, he's turned his lower body about 45 degrees, and his shoulders are turned about 90 degrees. Now what Tiger is really good on is how he makes this move in transition. We can see he's actually squatting down and creating space between this box and his head, and he's actually sitting back down into this little red box. This allows him to stay more in his posture, and you can note how this club is moving 90 degrees to his spine, which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swing a golf club. Nobody is ever beating 2000 Tiger Woods. 좋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Nobody is 보시는데 ever 여기서 beating 2000 Tiger Woods.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클럽의 헤드가 올라갈 때 손과 함께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클럽의 헤드와 손의 위치가 같이 있는 곳이 높았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의 스윙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생크가 나버린 상황. 여기서 차이가 나옵니다. 스윙을 했는데 채를 놔버립니다. 제대로 생크가 나버렸고 갤러리들 사이로 들어갈 만큼 치명적인 미스샷이었죠. 멘탈을 잡고 스윙을 다시 점검을 하는데 이거 보이세요? 클럽의 헤드가 손보다 훨씬 더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스윙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이따 설명할 이제 손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이런 것들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이렇게 스윙이 너무 테크니컬할 필요가 있나? 뭐 일반 아마추어들 가르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되게 재미없는데 되게 뭐 이렇게 기하학 같은 거 좋아하시고 하는 분들은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하여간 조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데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팔이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물론 뭐 힙턴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이제 어깨 턴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다 똑같아 치고 어깨가 하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클럽을 잡고 손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쉽고 어깨를 움직이는 건 쉬운데 요 두 가지가 같이 가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죠. 근데 다 여기 계신 분들 90%가 이런 동작을 만들라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손은 맞는데 어깨가 안 가거나 아니면 어깨는 맞는데 손이 안 맞는 거는 그럴 거예요. 근데 어깨 움직임하고 손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지금 저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모양이 우리 스윙의 백본이에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타이거 우즈 스윙의 그런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였었고 아까 보여드렸던 부치하면 스윙하고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크가 나버린 상황. 여기서 차이가 나옵니다. 스윙을 했는데 채를 놔버립니다. 제대로 생크가 나버렸고 갤러리들 사이로 들어갈 만큼 치명적인 미스샷이었죠. 멘탈을 잡고 스윙을 다시 점검을 하는데 깊은 러프에서의 두 번째 샷. 그린에 올리는 좋은 샷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거리가 제법 있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런 게 부치하몬과 우리 행크 애니의 차이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짧지만 클럽의 샤프트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클럽의 페이스의 움직임도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클럽의 페이스의 움직임이 클럽의 페이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였어요. 클럽의 페이스가 스퀘어가 돼야 되잖아요. 스퀘어가. 근데 스퀘어가 정의가 뭘까요? 스퀘어의 정의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포지션마다 다르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임팩트과 셋업에서의 스퀘어는 뭐냐면 요 리딩 엣지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타겟 라인과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스퀘어라고 불러요. 근데 백스윙 탑에서의 스퀘어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의 스퀘어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 있는 리딩 엣지가 요 클럽의 샤프트와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이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과 평행해줘야 되는 걸 우리가 스퀘어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블레이드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닫혔다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 스퀘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기서의 스퀘어의 모양을 여기서의 스퀘어 모양으로 정의하잖아요. 그럼 얘는 열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스퀘어 모양으로 여기에서의 정의로 스퀘어 정의로 임팩과 셋업에서의 클럽 페이스의 모양을 정의하면 얘는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클럽의 페이스를 점차적으로 열어줘야지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스퀘어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여기서 점차적으로 닫아줘야지만 여기서 또 스퀘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클럽의 페이스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역할을 맡은 아이가 이 손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이 클럽과 직접적인 컨택을 맺고 있는 거는 이 그립을 통한 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컨트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손이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컨트롤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손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조건은 뉴트럴하는 그립을 잡는 거예요. 뉴트럴하는 그립을 잡는 게 왜 그러냐면 자, 뉴트럴한 그립은 또 여러 가지 또 감론을박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뉴트럴한 그립을 잡게 되면 왼손등과 오른손의 바닥이 정확하게 클럽의 페이스랑 똑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만 클럽의 페이스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트롱한 그립을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임팩에서 클럽의 페이스가 어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임팩에서 클럽의 페이스 왼쪽 손등이 어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기를 내서 말씀해 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타깃이죠. 그럼 보세요. 스트롱한 그립을 잡았는데 클럽 페이스가 임팩에서 왼쪽 손등이 타겟을 바라보면 클럽 페이스는 어딜 바라보겠죠? 닫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롱한 그립을 잡고 계시면은 손으로 클럽의 페이스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 컨트롤한다는 걸 따로 이렇게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뉴트럴한 그립을 잡아야지만 왼손등과 오른손 바닥이 클럽의 페이스랑 똑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서 손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트럴한 그립을 잡아야 되는데 뉴트럴한 그립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제가 하는 게 굉장히 위크한 그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이유와 근거에 의해서 이게 뉴트럴한 그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뉴트럴이라는 말 자체가 좀 중성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립 위에 내 왼손과 오른손이 정확하게 동일한 비율로 올라가져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이런 인디케이션이 뭐냐면 이 왼손의 이 손목의 각도 있죠. 이 손목의 각도가 요 리딩 에지 각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왼손등과 클럽의 페이스가 똑같은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첫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꺼낸 다음에 요렇게 한번 대보세요. 그래서 그럼 위에서 보시면은 요 각도하고 똑같아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뉴트럴한 그립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포개시면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뉴트럴한 그립이에요. 그립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뉴트럴한 그립 잡습니다. 자, 이런 그립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손에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손이 세 가지가 힌지하고 그립 이런 뭐죠? 그거 카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손이 이렇게 우리 몸 앞에서 360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손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능 때문에 그래요. 이 전완근이 이 포함이 지면과 평행한 상태에서 위아래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디비에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올라가는 걸 레디얼 디비에이션이라고 그러고 내려가는 거 어널 디비에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게 전완근이 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거 우리가 플렉션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플렉션이고요. 둥그라면 플렉션이고요. 뒤로 가면 익스텐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되게 쉬워요. 외회전, 내회전이에요. 그래서 외회전, 내회전이 이렇게 있는 거여서 이런 외회전과 내회전과 이런 뭐 플렉션하고 이런 익스텐션하고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손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을 때 우리가 뉴트럴한 그립을 잡고 클럽의 페이스를 이 스퀘어한 곳에서 여기서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픈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클럽의 페이스를 손으로 조절하는 건데 어떤 손의 기능들이 사용이 되어야지만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될 수 있냐면요. 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이 오른쪽 팔을 이렇게 외회전을 시켜야지만 클럽 페이스 오픈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회전만 해가지고 클럽 페이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클럽 헤드를 올려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디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레디얼 디비에이션이 올라가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클럽 페이스가 요 라인대로 그대로 가는데 이 밑에 있는 요 오른손이 둥그러운 느낌이 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롤링 업이라고 하는데 둥그러운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분 여기에 플렉션이 걸린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보면 꺾여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를 익스텐션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클럽의 페이스가 이렇게 클럽의 페이스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타이거 우드의 손 모양을 보고 여기가 꺾어지니까 여기가 익스텐션이라고 뭐 가르치고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닫혀가지고 우리들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 많이 잡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레디얼 디비에이션과 플렉션이 걸려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클럽 페이스를 오픈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회전이 되면서 클럽 페이스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다시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 내려가가지고 맨 마지막 순간에 릴리스하고 로테이션 되면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손은 오른손과 정반대겠죠. 왼손 등과 클럽의 페이스가 똑같은 곳을 바라본다고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얘가 내회전이 돼야 되겠죠. 근데 내회전만 하면서 계속 가면 클럽 페이스 인사이드로 들어가니까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회전과 올라가는 레디얼 디비전이 걸리면 여기가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 익스텐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왼손에 걸리는 세 가지 기능은 이렇게 익스텐션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른손은 플렉션 느낌이 나야지만 정확하게 익스텐션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몸의 움직임은 이렇게 클럽 샤프트의 움직임은 이런 건데 클럽 샤프트의 움직임과 클럽의 페이스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 몸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팔등분이라고 그랬는데 뭐 힙을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이 따라서 다 다른 건지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깨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클럽이 몸에서부터 먼 아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몸에서부터 가장 먼 아이는 뭐죠? 클럽 헤드죠. 클럽 헤드를 먼저 움직이는 건 손목이에요. 그 다음에는 팔이죠. 그 다음에 어깨고, 그 다음에 가슴이고, 몸통이고, 힙이고, 무릎이고, 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 몸을 팔등분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가슴골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하체와 상체가 나뉘어요. 그리고 여기 밑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어퍼 체스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고 여기는 몸통이에요. 그리고 힙이고 여기 무릎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한 다음에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지나가는데 여기가 위치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 뒤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깨 움직임이 다른 그 기관들의 움직임에 도움 없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내 유연성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뒤에 있는 광배근과 광배근 여기까지 이어지고 여기 척추 기립근들이 있는데 이 광배와 기립근을 같이 잡아당겨가지고 뒤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광배와 기립근까지 갔으면 더 이상 갈 수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여기에 보면은 그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장요근의 근육을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른쪽에 장요근이 갈 때 왼쪽에 장요근이 같이 딸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코일을 만들 수가, 저항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골반이 뒤로 빠질 때 왼쪽에 있는 무릎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오른쪽에 골반이 완전히 들어가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무릎 살짝 이렇게 플렉션이 생기고 이렇게 기울어진 게 생기고 왼쪽에 무릎도 살짝 기울어진 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쉬지 않고 보여드리면은 어깨, 몸통, 힙, 무릎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몸이 풀리 꼬였는데도 몸의 중심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장 이상적인 몸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을 수련할 때는 다시 한번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데 아래는 무릎이죠. 무릎의 움직임은 왼쪽으로 가고 힙의 움직임은 뒤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 공간을 만들어줘서 손과 클럽이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힙은 아웃이 되는데 무릎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 골반은 대가슴 뒤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뒤에서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 탑에서 타이거가 이런 거 들고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줘가지고 손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동작을 연습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힙은 뒤로 가지만 무릎 왼쪽으로 가가지고 슬라이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왼쪽 무릎과 왼쪽 힙이 돌면서 그 다음에 이제 힙과 몸통이 돌면서 몸통과 어깨가 같이 돌면서 마지막에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였었죠.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힙이 가고 몸통이 가고 어깨가 가고 머리가 가는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빨리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적용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제가 우리
부치 아머니의 스윙하고 henken이 스윙하고 다른 점이 있었을 때 손의 높이의 움직임과 손의 높이하고 클럽 헤드가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올라가느냐를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게 우리 스윙의 핵심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네 가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 이 스플릿은 뭐냐면 오른쪽의 손과 왼손의 손이 약간 저항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뉘어야지 돼. 그래야지만 손의 위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깨를 밀잖아요. 어깨를 밀면은 클럽의 헤드보다 손이 더 빨리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살짝 잡아당겨주면서 이렇게 2번 프레스다운이라서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이 4번보다 먼저 나갔는데 롤링 업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플렉션을 같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의 위치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클럽 헤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몸의 움직임은 축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다 올라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라운드업이라고 해서 왼쪽에 있는 팔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올라갈 때 이 오른쪽 어깨는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요근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스로 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체가 뒤로 가면서 만들어진 공간으로 손이 내려가서 손목이 팜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 주는 거죠.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그런데 이런 스플릿이나 프레스다운이나 라운드업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손을 잡아주면서 이런 느낌이 스플릿이고 이런 느낌이 이제 라운드업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참 좋은데 앞으로는 가장 좀 기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스윙 플레인의 기준이 네. henken이가 추가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추가하실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비디오 영상을 찍어본다고 하면 2차원적인 그림에서 이제 샤프트 플레인에 그 선을 그어놓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비디오를 찍어 봤을 때나 존재하는 선의 플레인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3차원적인 우리가 공간에서 움직였을 때는 그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왜 맞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팩트 때에 그 샤프트 플레인을 글러놓은 거에 완벽하게 들어가려 그러면은 훨씬 더 샤프트 린이 돼 있고 왼쪽으로 CP로 빠져야지만 그 선에 나올 수 있지 아니면은 약간 중력까지 작용을 하고 반사과 중력에 의해서 토다운 효과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 때 보면은 많은 선수들이 샤프트 라인보다는 살짝 그립 핸들이 약간 더 높게 와서 헤드는 아래로 펴지면서 이제 임팩트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저는 이제 스윙 플레이너라는 단어는 될 수 있는 한 일반인들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플레이너라는 얘기를 쓰지만 핸드 패스와 클럽 패스로 좀 구분을 해서 저는 설명하는 편인데 그 2차원적인 그림에서의 기준으로 선을 그어놓고 그거에 스윙 플레이너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올라가셨을 때 테이크어웨이 때에서도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티칭을 했을 때 기준으로는 이건 클럽 페이스 플레이어가 오픈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페이스가 열렸냐 닫혔냐의 기준은 그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테이크어웨이까지는 그립 핸들 끝에 기준으로 요거만 그 샤프트 플레인대로만 올라온다 한데 P2부터 이상 넘어갈 때는 사실 뭐에서도 결정이 되냐면 포워드 밴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2차원적인 그림에서의 선을 기준으로 잡는 거가 티칭을 했을 때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건 툴이에요, 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툴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들 다 제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정하는 것 다른 차원에서 스윙 플랜을 그어놓고서는 이렇게 하시면 공이 잘 맞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지 이게 뭐 틀리다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는 오픈이라고 하셨어요. 클럽이 오픈됐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걸 추구하는 거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에 있어서 여기서의 클럽의 페이스하고 여기서의 클럽의 페이스의 그런 스퀘어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닫혀 있는 거를 여기서 부분이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골프가 가장 싫어하는 게 갑자기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걸 갑자기 싫어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상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레이듀에이션이라고 점차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긴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스타 보니까는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기가 여기의 각도하고 여기 스파인 앵글하고 같이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결론 짓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했다. 옛날에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34.4% 우승률을 찍는 스윙을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서 뭐 우리 스윙이 다 맞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타이거 우즈가 왕이었었으니까는 왕이 했었던 타이거 우즈의 스윙이 되게 수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낮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아까 또 질문하신 거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핸드 패스하고 뭐 클럽 패스가 다 다르게 존재하는 거 맞죠. 맞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본 결과 핸드 패스하고 클럽 패스도 그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 안에서 정확하게 2차원에서 보는 그런 각도에서 맞았을 때 가장 이상적 옵티멈한 그런 데이터 값이 나온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였었어요. 우리도 행크라는 사람이 타이거 우즈로 유명해졌는데 옛날 사람들 더 잘 알 텐데 마크 오메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더 유명해졌었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마스터즈에서 2번이나 우승했고 그랬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사람을 가르칠 때는 이거는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클럽 헤드하고 손하고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비디오로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클럽 헤드가 손보다 뒤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가르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클럽 헤드 움직임을 놓고선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었는데 클럽을 좀 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의 샤프트가 이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과 정확히 평행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여기 데이터 값이 더 좋아지고 더 공도 잘 맞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클럽의 샤프트, 우리가 클럽의 샤프트 움직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니까 클럽의 샤프트가 안쪽으로 쳐져 올라가는 것보다는 클럽의 샤프트가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과 평행하게 올라가는 게 공이 더 잘 맞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변형이 됐었죠. 그래서 옛날 책들을 보면 우리 마코메라랑 같이 했던 책을 보면 클럽 페이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카메라로 찍어보지 않고 맨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클럽 헤드가 손보다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분들 다 가르치시는데 이제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살짝 앞으로 나와야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럽의 샤프트의 움직임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공은 더 잘 맞아 나가는 거는 어떠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거 말씀드렸듯이 몸의 움직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 공이 날아가는 거는 클럽의 페이스가 임팩트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클럽 샤프트가 어떤 경로로 접근하는 거가 접근하는 게 공이 날아가는 결과값이라는 거를 인정한다면은 클럽의 샤프트 움직임도 몸의 움직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근데 클럽 샤프트 움직임이 약간 좀 간과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제가 또 행케니에서 배운 게 클럽 샤프트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나상희 프로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프로님, 네. 요새 아마추어들이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지만 네네네. 그거보다는 영상 분석에 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프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구현 툴을 많이 쓰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써먹었을 때 정면 분석, 측면 분석을 했을 때 네. 어떤 거를 좀 포인트로 잡아주고 좀 활용하면 좋을지 팁을 좀 알려주세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네, 말하고 싶었었는데 요것도 제가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나의 몸이 클럽의 페이스를 컨트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클럽의 샤프트의 움직임이 나의 몸을 더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V1 아카데미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어느 것들라도 좋아요. 정면과 다른 걸로 이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앞에서 보는 모양이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보는 모양에서 클럽의 샤프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과 평행하지 않는 부분을 어딘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클럽의 샤프트가 평행하지 않게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를 몸에서 한번 고쳐보세요. 그럼 그 몸이 금방 고쳐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몸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얼리 익스텐션이라는 거, 배치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가는 거를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건 싫어해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내가 배치기도 하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배치기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말씀을 어떤 분이 오셔서 했어요. 그리고 배치기는요.
클럽의 헤드가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어떤 결과적인 현상입니다. 현상을 만드는 원인은 클럽 샤프트가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클럽의 헤드를 앞으로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클럽의 헤드가 앞으로 나오는데 그 어느 몸도 이렇게 가지 못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몇 번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티칭에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어떤 모양이 있냐면 이런 백스윙탑에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모양이 클럽의 샤프트 움직임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샬로잉 한다고 하는데 샬로잉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샬로잉은 뒤로 떨어지는 거고 이건 앞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내잖아요. 앞으로 보내면서 공간을 확보시키는 몸의 감각을 뇌에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모양이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럼 바뀌면 몸의 움직임도 반드시 보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어색할 텐데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근데 요런 움직임을 줄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 팔로 이끌면서 릴리스를 주면서 오른쪽 팔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뒤에서 볼 때 이렇게 하시면요, 제가 클럽의 헤드가 밖에 있고 손이 안쪽에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클럽의 샤프트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라인대로 떨어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티칭하실 때 몸의 움직임만 가지고 하시기에 좀 그런 게 잘 안 될 때는 클럽의 샤프트 움직임을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클럽의 샤프트 움직임 중에서 가장 평행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또 하나,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이정민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거,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요 뒤에서 보는 그 라인에서 뒤에서 보는 카메라에서 얻을 수 있는 클럽 샤프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보다는 뒤에서 보는 걸 좀 더 좀 추천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팔의 움직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 오버 스윙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오버 스윙 하세요, 프로님, 회원님, 오버 스윙 좀 하지 마세요. 짧게 하시란 말이에요. 짧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시면서 옛날에 배우셨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오버 스윙이 팔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팔이 높아서 올라가는 걸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건 다 결과값입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너무 긴가? 이거 원인이 있어요. 이 원인은 뭐냐면요, 몸의 움직임의 구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는 뭘 판단하냐면요, 이거는 우리 미국에는 되게 미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걸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하는데 뇌의 작용이 내가 이 골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온 몸이 다 내가 생각한 곳까지 다 가야지 돼. 근데 내 몸의 한 부분이라도 안 가면은 이 아이가 갈 때까지 다른 아이들이 다 가도 상관없어. 이 아이가 가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몸은 안 갔는데 팔만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뇌가 생각하기에는 나 끝까지 안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이 내가 오늘 꼬임을 느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스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아무리 짧게 해도 이 몸에 가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스윙을 하지? 몸이 다 안 가는데? 그런 판단을 뇌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이 많이 올라가서 오버스윙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전거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전거근과 여기 있는 광배근하고 여기 있는 기립근을 뒤로 잡아당기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간을 많이 줘보세요. 그럼 절대로 여기 공간이 많이 남았는데 팔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팔의 움직임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챕터의 세미나가 될 건데, 이렇게 문제점 갖고 있는 것들 고치는 것들이 우리 행켄이 스타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우리 유정민 프로님께서 기회 주시면 또 다음에 또 한 세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하여간 그런 거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시간 많이 됐으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